몇 가지 주요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가령 인구조사 수치나 전형적인 사람들의 직접적인 보고 같은 객관적 기준에 비교해 볼 때 전형은 결코 부정확하지 않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거나 유대인의 평균 수입이 위스프보다 높다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거나 남성이 여성보다 맨손으로 파리를 철썩 때릴 가능성이 높다는 믿음은 비합리성이나 편견의 산물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옳다. 사람들의 전형은 일반적으로 통계와 일치하며 많은 경우 그 통계적 치우침은 성이나 인종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실제적 차이보다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형적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사람들이 전형적 특성을 불변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러한 특성을 그때그때 상당히 정확하게 지각한다는 뜻이다. 결론은 전형이 항상 정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형이 항상 틀리거나 더 나아가 되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인간 범주화가 마음의 다른 기능들처럼 이 세 개의 주요 측면들을 파악해 우리의 장기적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적응 능력이라면 그런 결론은 유의미할 것이다. 사회심리학자 로저 브라운이 지적했듯이 인간 범주와 다른 것들의 범주의 주요한 차이는 다른 것들의 범주를 표현하기 위해 전형적인 예를 사용하면 아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웹스터 사전에서 모든 새를 대표하는 예로 참새를 인용했을 때 에뮤도, 타조도, 펭귄도, 독수리도 발끈하지 않는다. 그러나 웹스터 사전이 여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사커머머의 사진을 제시했거나 남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기업 간부의 사진을 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브라운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사람들이 당연히 모욕감을 느끼는 이유는 전형이 결코 자연적 범주 안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들은 신경을 쓰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전형이 통계적으로 옳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우선 성적 차이에 대한 현재의 과학 연구가 전통적인 전형과 일치하는 예를 제공한다고 하여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한 전형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모든 측면에서 틀렸다고 입증되지 않는다. 물론 많은 전형이 부분적으로 정확하다고 해서 인종차별, 성차별, 인종적 편견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공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개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원리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우리가 전형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적대적인 묘사를 기초로 한 전형은 10중 8구 부정확하다. 그리고 어떤 전형들은 단지 예언에 맞춰 행동하는 경향 때문에 정확해진다. 40년 전에는 여성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주지사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격을 가로막는 장벽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자격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입학을 거부했던 대학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도적 장벽이 철폐된 후에야 현실이 변할 수 있었다. 좋은 소식은 현실이 변하면 사람들의 전형도 함께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